네,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거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담 시간과 장소도 곧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또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 성공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이 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조금 전에 국회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 이 발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게 논란이 되는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이 문정인 특보가 이 포린 어페이스 이 외교 잡지에 언제 기고한 건 모르겠지만도 현 단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조금 뭐랄까 현재 남북 관계 이런 주한미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뭐냐 하니까 평화협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결한다면 북한에서 강력하게 주한미군 이런 주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문정인 교수 이런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론과 현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 강의할 때는 이 이야기 맞다 틀렸다 볼 수 없습니다. 예. 어찌 보면 과거 대립과 대결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 단계 앞으로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걸 맞대로 보여주고 과거의 남북 대화에서 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 남북 대화하는데 북한이 우리 측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측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 주한미군 이것은 한국전쟁,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한국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는 이것이 북한이 완전히 약속을 한다면 그때 가서 주한미군을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우리가 결정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목소리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이 지금 이제 이런 주한미군,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일종의 용인, 주한미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건 특보라는 문재인 교수가 이것을 어떤 뭐 행태든 간에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좀 냉철하게 볼 때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로서 대통령께 이제 자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시사 학술지죠. 여기 뭐 국무장관급이나 이렇게 기고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미국의 학술지인데 여기 이제 기고한 그 논문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거는 유엔사는 해체됩니다. 제가 볼 때 유엔사는 아마 존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미국은 유엔사도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유엔 사령부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근데 한미동맹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명분이 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정인 교수께서 걱정하는 거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중국도 북한에 주둔군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북한에 중국군이 동맹이지만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하고 북한하고 남북한은 다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이 약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개발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한미 FTA 비준 가지고 이게 그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는 걸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사인하겠다. 또 뭐 지금 들리는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켈리가 주한미군을 한국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논쟁을 해서 겨우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아무리 주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면 지금처럼 남북 간의 그 핵 문제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철수하겠다고 하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그러면 한국이 원하더라도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대통령은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그 나간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한국 보수야당은 격렬히 반대할 텐데
거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거를 대비하라고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그 대통령의 자문력으로서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라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네. 그건 좀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명분은 사실 좀 약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나 종전선언을 넘어서 국경선, 경계선을 다시 획정하고 그게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평화를 보장하는 기구까지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화가 수립됐는데 사실 외국군이 한국에 왜 있어야 되냐? 명분이 약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교수가 지금 주장하는 게 주한미군 나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명분이 약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전 자문 역할로 충분히 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보는 대해서 거죠. 저도 이제 우리 홍 박사님한테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향후 북한 요구할 수도 있고 미국이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게 누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문이 있어 가지고 자문하는 이 방법이랄까요?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도 미국에 있는 외교 잡지에 그것도 지금 시기에 이것이 적절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대비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조용하게도 언제든지 대비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정인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면은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특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입장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특보와 대통령의 생각이 좀 다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특보가 일일이 청와대하고 조율하는 거 그거까지 우리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특보가 적절하게 언행을 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주한미군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런 남남 갈등, 한미 갈등 이런 것도 초래해야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학자로서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지금은 이제 판문점선언 추동령에 있어가지고 이거 끄잡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금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선은 있더라도 국제정치학에서 협상 부분에서 로버트 퍼트남의 투 레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교수의 이런 발언 이런 거를 잘만 활용하면 문정인 교수요? 네, 문재인 교수의 이런 발언을 잘만 활용하면 대미 협상력은 강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선 적절하게 또 정리를 해주고 문재인 교수의 이런 의견은 저는 충분히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주한미군 가지고 카드로 써도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다 대비하고 있구나 한국도.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한미 FTA 그 서명에서 처음에는 한미 FTA 야 정말 박수갈채를 친다. FTA 개정 협정에. 그리고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난 뒤에 서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히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은 견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잘 이걸 정리를 했고 그 대신에 문재인 교수는 학자로서 계속 이런 얘기 해도 저는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만간 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setting up meetings right now,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location and date. The Nobel Peace Prize? Yes, sir. Well, I just think that President Moon was very nice when he suggested it. I thought it was very generous of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to make that statement, and I appreciate it. 네, 사실 지금 판문점으로까지 지금 좁혀졌다, 지금 두 곳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눴으니까요. 오늘은 요 얘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그 프로그램에서 당신 해고야 이러면서 그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어프렌티스라는 그 프로그램.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막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심을 막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이 뭐 후보지가 좁혀졌습니다. 두 곳으로. 갑자기 그런데 반전이 생겼네요. 판문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위터로 보내주십시오. 이게 마치 무슨 쇼프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행동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모으고 더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宪법이 아주 빠른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이런 그 한반도, 특히 북미 정상 이것을 부각한다면 미국 국내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좀 불리한 이런 비판적인 여론 이것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 장소 관련해 가지고 하루는 5군데, 또 하루는 3군데, 또 시지만 2군데. 앞으로 또 3군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그걸 이용하고 또 그걸 할 것이다. 그건 누구나 짐작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3군데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싱가포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조금 없을 때, 좀 불확실 때, 예. 이때는 아마 싱가포르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는 판문점. 판문점. 그것도 뭐냐 하면은 통일각이 아니고 우리의 그 평화의 집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북측의 통일각 여기 대해서 지금 이제 리모델을 한다는 그런 징후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집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싱가포르가 평화의 집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북한의 지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고한 선물을 줄 테니까 평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평양 배제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샤가이 다 열어놓고 분석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드렸던 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인데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주한미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협상에 임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익이 우선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돈 안 쓰고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는 분이 연출력도 있고 흥미를 위주로 가는데 어제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면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노벨 그럽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 행사도요 원래 백악관 출입기자들 그 만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거기 안 가고 자기 혼자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오히려 언론인들의 모임보다 더 언론에 관심을 끌은 그런 어떤 능력, 힘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 그 협상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 본인의 이익, 미국의 이익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로서는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오바마 대통령 사실 오바마 대통령 상당히 현명하고 이렇게 그 외교 정책도 대체로 무난하게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해가지고 거의 8년 동안 회담 한번 못 해보고 핵실험만 잔뜩 하게 했잖아요. 예. 우리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이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완전히 이게 무슨 세계적인 복싱 결승대 무하마드 알리하고 무슨 조지 포먼하고 하는 그런 경기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반드시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세계적인 흥행거리를 만들어서 요번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이란 거는 비핵화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건 아니라고 이제 봐요.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체로 그냥 북핵 문제 대충 관리하다가 중국 견제하고 나름대로 효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결한다. 그런 측면에서 판돈이 이제 커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리고 지금 하나 더 판돈이 더 커진 거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완전히 인기도 그냥 떨어지고 러시아 스캔들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성추문까지 이제 막 벌어지니까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타려는 거 아닙니까? 타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근데 그 성공은 내용 면에서 비핵화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죠. 예. 그러나 만약에 김정은이 이걸 역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건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김정은이 버티다가 대충 타협하고 내가 기존의 핵 같은 건 좀 갖고 있을 테니까 완전히 파탄 나고 싶지는 않으면 대충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대체로 어영부영한 지금 미국의 이익에 맞는 이를테면 장거리 미사일만 어떻게 보면 뭐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뭐 핵 동결만 하지 폐기까지는 안 가는 과거 핵은 그대로 갖고 있게 일단은 다음에 협상을 또 합시다. 일단은 과거 핵은 놔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 우리한테는 매우 불리한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와 도전적인 요인이 같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 교수님께서도 잘 얘기하셨지만 평양의 가능성 아직 있다고 봅니다. 평양은 뭐냐면 확실하게 성공한다. 비핵화에 김정은이 확실히 양보를 하고 실시간 중계하고 신변 안전 보장되고 근데 조건들이 많이 있죠.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평양으로 갈 때 노벨 평화상이 확실하거든요. 예. 아니면 판문점에서 하면 억류된 미국인 3명을 거기서 돌려받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준다든지 판문점도 좋은데 싱가포르나 울란바토르나 블라디보스톡 이런 데로 가면 아무래도 흥행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인대회 중계하듯이 후보지가 몇 개고 또 뜻밖의 후보지를 또 판문점을 내놓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판문점이 유망하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의 이해관계도 보장하는 식으로 타결하도록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아베 총리는 지금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폐기시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단거리 미사일은 제가 볼 때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장거리 미사일하고 과거의 현재의 미래액을 확실히 포기시키고 사찰 검증까지 요것만 못 박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쭉 길게 하셔서 차라리 그럼 저도 그 질문으로 가도록 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핵위험, 한국이 갖고 있는 핵위험, 그다음에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가 갖고 있는 핵위험, 괌까지 가는 핵위험,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핵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철수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그 핵위험도 한반도 위험까지 다 막아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어느 선까지 맞을까요?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는 확실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핵 없는 한반도 아닙니까?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잖아요. 예. 그 완전한 비핵화 속에는 뭡니까? 시설, 장비 이것은 완전히 폐기잖아요. 폐기. 그다음 핵도 폐기지요. 예. 그다음 저 과학자들, 예. 과학자들 재교육시켜 가지고 그것을 갖다 북한에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해외 취업시키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속에는 그 무기의 폐기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본 오키나와 그다음 이제 괌 상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중 탄도미사일 SLBM까지 다 포함될 걸요. 어떻든 간에 시기는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미국 본토까지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 ICBM부터 먼저 폐기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하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좀 뭘까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러나 대상은 중장거리에 다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돼야만이 이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빠지면은 상대 국제사회 비판받을 걸요.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해주시죠. 좀 우려하는 거는 하루 회담이고 그 다음에 장소 자체도 제3의 지역이 아니고 판문점이나 평양일 경우에 협상에선 불리하죠. 왜냐하면 홈그라운드 거의 가까운 데서 김정은은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멀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그 양 교수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과연 모든 신고, 모든 핵물질과 뭐 기술까지 다 신고하는 거하고 사찰도 그냥 그냥 일반 사찰이 아니라 특별 사찰처럼 거기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24시간 이내는 보게 해주는 그런 것이 당기냐. 그리고 최종 시점 이렇게까지 못 박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확실한 비핵화를 이번에 다짐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얘기도 준비됐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또 남은 시간 있으니까요.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 홍현익 선임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